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학원 자체 내에서 시험을 보고 있죠, 매주. 그 시험 보고 있는 거에서 학생들이 이제 오답 같은 부분을 좀 찾아서 조금씩 분석해보는 시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5-2 초등과정에서 그 학생 그 오답 분석을 잠깐 좀 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뭐 모든 문제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일단 17번 문제나 밑에 여러 문제 한 4문제 정도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7번 문제입니다. 17번. 그 분수,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연산 과정의 문제고 일단 기읍과 니은을 계산하여 기읍과 니은을 일단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따로따로 기읍과 니은 값을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 기읍과 니은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곱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문제인데, 자, 일단 기읍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분수 2와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을 할 때 일단 계산의 순서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일단 계산 과정이 익숙하지 못할 경우에 앞에서부터 그냥 차근차근 그냥 앞에서부터 그 뒤에 계산하고 또 그 다음 나오는 계산하고 하는데, 계산은 순서라는 게 있죠. 지금 기억에서는 계산 순서상으로는 괄호 안에 있는 분수의 덧셈을 먼저 계산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2와 5분의 3이고 이 괄호 안에 있는 계산은 일단 분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통분을 해야겠죠. 그러면 분모 2하고 5, 분모 2하고 5에 뭘 찾아야겠어요? 분모 2하고 5에 바로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한다고 하죠. 그럼 2하고 4에 최소 공배수는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2분의 1은 내가 분모를 4분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에도 2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2를 곱한 값 4분의 2가 될 거고, 그 뒤는 분모가 최소 공배수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분모 분자 똑같이 곱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와 5분의 3 했을 때 이 괄호 안의 값은 이제 통분을 했을 때 4분의 3으로 나오게 될 건데, 앞에가 여러분들이 이제 2와 5분의 3이라고 대분수라고 나와 있는데, 분수 곱셈을 하는 방법은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수 곱셈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분수 곱셈 나눗셈은 약분을 통하게 될 거고, 그 약분을 하기 위해서는 가분수 형태로 고치고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2와 5분의 3은 가분수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지금 앞에 있는 자연수 2와 분모 5 곱한 값에 분자를 더하죠. 그러면 2, 5 곱하면 10이고 거기에 분자를 더하면 1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할 건데, 약분은 그 분모에 있는 숫자와 분자에 있는 숫자 약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분모에 지금 5도 있고 4도 있고 분자에는 13과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모에 있는 수는 분자와 약분이 가능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처음에 5라는 분모는 위에 13과 약분이 되지 않고 3과도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는 약분이 안 되고, 자, 또 다른 분모 4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 역시 13과 약분이 되지 않고 3과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약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계산을 하면, 자, 일반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약분이 진행이 안 될 때는 이제 분모끼리 곱한 거를 분모 자리에, 분자끼리 곱한 걸 분자 자리에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분모 5, 4, 20, 그 다음에 분자 13 곱하기 3은 39. 그럼 지금 처음에 서가연 학생은 기억 끝에 20분의 39라고 올바르게 답을 찾은 거죠. 그럼 기억은 올바르게 찾은 상태인데 왜 오답이 나온 건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을 계산했었고요. 자, 밑에 있는 니은 한번 계산 더 해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방법이죠. 1과 9분의 4, 그 다음에 곱하기 3과 8분의 3, 이번엔 빼기네요. 2와 7분의 4. 역시 이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괄호 안에 있는 계산부터 먼저 해야 할 건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계산이 8분의와 7분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분수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하고자 할 때도 통분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자, 그럼 앞에는 1과 9분의 4 똑같이 있었고, 자, 3과 있는데 이 다음에 이제 통분을 해야죠. 분수
자, 8분의 3입니다. 8과 7이 있기 때문에 최종 배수는 56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8분의 3이라는 분수는 56분의 지금 8을 56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에 7이 곱해졌으니까 분자에도 7을 곱하면 21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색깔로 좀 구분을 할게요. 뺄 거고요. 그 다음에 2 역시 이제 그 분수 부분을 통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7은 역시 56으로 만들기 위해서 8을 곱해야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분자에도 8을 곱하면 8, 4, 3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괄호 안에를 이제 통분을 했으니까 더하기 빼고 해야 하는데 1과 9분의 4.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빼기가 하기 힘든 경우가 뭐냐면 56분의 20이라고 56분의 30이에요. 선생님 지금 분수로 빨간색으로 쓴 거 보이나요? 근데 빼려고 하는데 뒤에 앞에 있는 분자 21보다 뒤에 있는 분자 32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분수를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빌려와야겠죠. 그래서 앞에 3이라고 나와 있는 자연수 2를 뒤에 있는 분수에 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2와로 바뀌게 되죠. 2와로 바뀌는 대신 56분의 1인 분수이기 때문에 분자에 무려 56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분자 21인데 56을 받으면 몇이 나올까요? 자, 7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그럼 2와 역시 56분의 32. 이러면 지금 빼기가 가능하겠죠. 앞에 있는 분자가 더 크니까. 자, 그러면 1과 9분의 4고 이번에 이제 곱하게 되면, 자, 이제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분수 빌려오는 값을 다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자연수 2에서 2를 빼면 자연수는 남는 부분이 없을 거고 분수 부분만 남겠죠. 그러면 56분의 72, 77에서 56분의 31을 빼면 56분의 몇이 나오겠어요? 자, 4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러면 이제 뒤에 분수를 힘겹게 했고 앞에 있는 1과 9분의 4 대분수라 곱을 해야 하는데 역시 대분수로 써 있는데 곱하기 나누기는 약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분수로 고친 다음에 진행할게요. 자, 9분의가 있는데 옆 분자 자리는 역시 이제 자연수 1 곱하기 분모 9 그런 다음에 더하기 4 그러면 13 9분의 13이라고 가분수로 바꿨고 자, 이제 뒤에 있는 56분의 45를 곱하면 되는데 자, 약분을 좀 해봐야겠죠. 약분이 지금 여기 있는 9하고 45가 약분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는 부분을 좀 따로 보면 분모 9하고 45하고 약분이 되죠. 그러면 둘이 9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인데 자, 9, 1은 9, 9, 5, 45 약분이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남는 부분이 36 이제 분모에 56이 남아있죠. 56, 그 다음에 분자는 13하고 5가 나와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 있는 56과 분자에 있는 13과 5는 약분이 더 이상 되질 않아요. 아무리 머릿속에 작은 수를 나눠보려고 해도 약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이제 곱하기를 마저 마무리 지으면 자, 분모는 2라고 56이 남았으니까 56분의 5 자, 그런 다음에 분자는 13하고 5 13하고 5를 곱하면 65 나오겠네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기억하고 니은을 찾았는데 지금 서가여위의 학생은 14분의 5라고 썼죠. 그러니까 지금 14분의 5인데 56분의 65가 나왔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풀이 방법이 더 보이질 않아가지고 선생님이 확인하기가 힘드네요. 그 학원 내 자체 시험을 봤을 때는 필기 같은 거는 그 꼭 시험 문제에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오답으로 나와 있지만 그 여기 풀이 과정이 기억처럼 5분의 13 곱하기 4분의 13 좀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선생님이 좀 더 짚어줬을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일단 니은의 계산이 틀렸기 때문에 아마 오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최종적으로 답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고 니은을 곱해야겠죠. 기억하고 니은을 계산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억과 니은 다시 곱합니다. 아까 기억 몇이었죠? 20분의 39. 그 다음에 니은 56분의 65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약분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숫자가 크면 여러분들이 약분을 좀 어려워하는 거 아닌데
약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곱셈을 잘해야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20하고 65가 약분이 되는데 일단 둘 다 뭐의 배수인지 눈에 보이나요? 자, 일단은 가장 작게 5의 배수라는 게 좀 보이겠죠? 자, 그러면 5로 나눠볼게요. 약분을 하면 4, 5로 나누면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다시 또 56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4는 아마 지금 13하고 39 더 이상 약분 안 될 거고, 자, 56을 약분할 건데 아까 56을 잘 쳐다보면, 자, 여기 보이나요? 자, 선생님 보라색으로 니은 계산 끝에 부분을 보고 있어요. 56은 지금 13하고 5의 곱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져 있는 65는 13과 5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3이 남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56하고 39를 약분하려고 하는데 지금 56은 여러분 계산을 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자, 뭐로 약분이 될까요? 뭐 2로도 약분될 거고 4로도 약분될 거고 7로도 약분될 거고 8로도 약분될 거고 여러 가지 숫자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있는 39와 13을 약분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게 약분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분이 여기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볼 때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여기서는 약분이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분모는 4하고 56을 곱하면 224. 자, 그런 다음에 39 곱하기 13, 39 곱하기 13. 암산하기 힘들겠죠? 자, 직접 해볼게요. 자, 9, 3, 27, 2 올라가고요. 3, 3, 9, 1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39 곱하기 11은 그냥 바로 39 한번 그대로 나오고 2도를 합치면 7, 0, 그 다음에 1 올라가니까 507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초등 과정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써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2와 224분의까지 가면은 지금 총 507이었죠. 507에서 400대까지는 뺐습니다. 자, 그러면 507에서 224의 2배 448을 제외했으니까 나머지 남는 분자는 몇이 남을까요? 자, 빌려줘서 9. 자, 그런 다음에 5. 근데 여기에 지금 9에서 5를 4를 빼기 위해서는 이미 4에서 일단 한번 빌려줬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거 4 빼기 3은 5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17번의 답은 2와 224분의 59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계산이 과정이 좀 복잡하죠. 이 정도 계산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귀찮은 계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지금 3번 문제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학생은 지금 문제를 보면은 48,640이네요. 48,641을 자, 올림이라고 써 있죠. 자, 올림 계산해서 어디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써볼게요. 자, 48,642. 자, 그런데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일십, 백천. 자,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올림을 해서. 자, 그러면 올림이라는 얘기는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자릿수 이전의 숫자들이 이 남는 부분이 숫자 1이라도 가지는 앞에 있는 숫자가 올림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미 642라서 어떤 숫자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올림을 받겠죠. 자, 그래서 이걸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49,000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근데 49,000이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49,000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은 49,000을 답을 그대로 써버렸죠.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답을 쓴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 또 찾아봅니다. 자, 이번엔 또 역시 똑같이 올림인데 올림에서 이번에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100의 자리까지 또 나타내 볼게요. 지금 문제 써져 있는 숫자 48,642였죠. 자, 이번에는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납니다. 자, 일십 100. 자, 여기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아까 올림 얘기했다시피 지금 100의 자리 이전에 10의 자리나 1의 자리에 숫자가 크기가 이미 1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100의 자리는 올림을 받아서 48,000, 이제 여 100의 자리 6이 아니라 7이겠죠. 올림 받아서 48,700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둘을 찾아오고 나서 최종적으로 답은 어떻게 하냐? 이 둘의 다시 합을 구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49,000과 아까 구한 48,700의 합을 구하는 게 최종 답이겠죠. 자, 그러면 00, 그 다음에 7. 지금 얘기는 9하고 8 더하니까 9하고 8 더하면 7. 그 다음에 앞에 1 올라가겠네요. 그럼 4, 4, 8이지만 9.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실질적인 답은 97,700이 답이 되겠네요.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다 풀지 않은 거네요.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도 답을 구하고자 할 때 문제는 좀 끝까지 읽어서 내가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계산해야 하는지 그런 다음에 그 계산한 값을 다시 더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곱해야 하는지까지 좀 주의 깊게 끝까지 좀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문제 6번 문제가 있네요. 자, 6번 문제. 자, 사과 872개 귤 686개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귤이 있고요. 한 상자에 담을 겁니다. 자, 근데 10개씩 담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근데 무엇을 담냐? 자, 과일입니다. 이 과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과도 과일이고요. 귤도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과일을 담는다고 하는 거는 사과가 들어가도 되고 귤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뭐 사과만 10개씩 담고 귤만 10개씩 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과나 귤 모두 과일이기 때문에 사과를 담아도 되고 귤을 담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섞어서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10개씩 담으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사과, 귤을 상자에 담으려면 상자가 몇 개 필요하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자, 사과가 있고 사과 872개. 자, 그런 다음에 귤 686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사과 따로 귤 따로 담는 게 아니라 과일을 섞어서 상자에 담을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둘의 합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8, 그 다음에 7하고 8, 5, 1 올라가고 8, 6, 14, 15.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일은 모두 몇 개냐? 과일은 모두 1558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558개의 과일을 한 상자에 10개씩 담으려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한 상자에 10개씩 담으려고 하니까 자, 1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럼 10으로 나누면 1, 55, 그럼 다시 5배, 50, 그러면 다시 58, 다시 5 하면 50까지 가고 나머지 8이 남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 자, 일단 10개씩 들어가 있는 상자는 몇 개가 있죠? 155개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문제 지금 이 학생은 157개가 됐는데 이 157개는 88, 69라고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된 거네요. 자, 사과를 따로 담은 거고 귤을 따로 담았네요. 자, 근데 이 문제 풀이가 조금 아쉬운 거는 사과하고 귤을 합쳐서 그냥 모두 과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섞은 상태에서 둘의 개수를 더한 상태로 10개씩 나눠야 하는데 이미 사과 872개로 제한된 상태에서 10개 담았을 때 88개, 686개, 69개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 둘을 더하면 157이 나오겠죠. 근데 따로따로 담았네요. 혼합해서 담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88개인데 이거를 871개인데 10개씩 담으면 87개만 나오지 않나요? 2개가 남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도 686개면 10씩 나누면 68까지 나오고 6개가 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69개, 88개가 맞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문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담는데 모두 담는다고 돼 있죠. 모두 담는다는 건 남는 게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개씩 담고 그 외에 남는 개수는 10개가 되지 않겠지만 일단은 그 남김없이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 10개가 되지 못한 뭐 사과, 귤, 과일을 한 상자를 통해서 다시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찜타신 선생님이 아까 풀었던 거 과일 155개까지 나왔죠. 그때 몇 개가 남았어요? 8개가 남은 상태였는데 지금 이거를 이 과일 8개 남은 걸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역시 모두 상자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남는 상자를 담기 위해서도 한 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답은 10개씩 담겨져 있는 155개와 나머지 과일 8개 담기 위해서 추가로 상자 하나가 더 필요해서 156개의 상자가 모두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학생은 사과와 귤을 나눠서 봤는데 그 과일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다음 또 7번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자, 7번 문제 반올림이네요. 이번에는 아까는 올림을 했죠. 자, 보면 반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요. 6천이 되는 자연수를 본다고 됐네요. 자, 반올림에서 6천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 자리까지?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림은 올려서 숫자를 크게 만든다 생각하고 내림은 숫자를 버려서 작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반올림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해요. 반올림은 반절의 올림? 약간 이런 개념이라서 숫자가 커질 수도 있고 숫자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반올림에서 5천이 나오는 거, 자, 5천이 있어도 6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자, 이 앞자리에 반올림 몇부터 들어가면 되죠? 반올림은 여 뒤에 자리를 전체 보는 게 아니라 이 천의 자리 바로 뒤에 바로 앞에 나오는 자 100의 자리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 100의 자리가 몇 이상이면 올림을 반올림에서 자 숫자 올림을 받게 되냐면 5부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중에 가장 작은 수는 몇일까요? 5,500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또 무슨 수를 찾아야 하나? 자, 가장 큰 수. 또 있댔죠. 자, 가장 큰 수 한번 찾아볼게요. 5,500부터 시작하는데 자, 6,000이었을 때 반올림을 받지 못해서 자, 숫자가 커지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6,000으로 내려오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반올림을 못 받는 경우는 자, 가장 크게 4까지 될 수 있겠네요. 원래는 이제 0, 1, 2, 3, 4 이게 반올림을 받지 못하는 숫자인데 가장 큰 거니까 그 중에 4일 거고 이 뒤에 남는 숫자 지금 우리는 가장 큰 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숫자는 이제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두 자리 중에서 가장 큰 거는 9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의 최종 답은 뭘 구하는 거죠? 자, 둘의 차이네요. 자, 차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수 6,499, 아이고 9를 썼네요. 자, 6,499, 6,499에서 자, 가장 작은 수는 몇이었죠? 5,500이었네요. 자, 이 둘의 차를 구하니까 자, 빼기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학생이 풀었던 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6,499에서 5,500 빼기. 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잘 찾았고 빼기까지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지금 뭐가 나왔죠? 이걸 계산했을 때 911이 나왔네요. 자, 911이 나온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9, 1의 자리를 보면 9에서 0을 빼면 9가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 푸는 학생은 2를 썼죠. 자, 이게 9 빼기 0은 9가 나오는데 아마 이 친구가 2를 썼다는 얘기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계산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여기가 5,500 있는데 자, 00을 먼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거 10 빌려가지고 10이 돼서 9 빼면 1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 다음에 1이 나오는데 여기 1 나온 것도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99였다에 11이 나오잖아요. 왜냐? 지금 앞에서 9를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 숫자 빌려줬죠. 자, 그럼 얘는 9가 됐단 말이에요. 빌림을 받아도. 자, 그러고 나서 얘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10 빼기 9가 아니죠. 9 빼기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0을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오답을 좀 쳐다봤을 때 1의 자리를 만약 1을 썼다. 아, 이 친구가 0099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자리가 1이 다시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 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계산 실수를 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계산 실수가 아니라 계산 실수가 여러 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움이 남네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럼 원래대로 자, 답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6499 마이너스 5500이었죠. 자, 9 빼기 0은 9. 자, 9 빼기 0은 9.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4하고 5가 있으니까 빌림을 받아야겠네요. 자, 그래서 5 해서 10을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4 빼기 5니까 14 빼기 5는 9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천의 자리는 5 빼기 5, 0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 문제 답은 911이 아니라 실제로 답은 999네요. 조금 오답을 봤을 때 조금씩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좀 실수하는 부분을 줄여서 좀 더 보다 정확한 정답이 나올 수 있게 문제를 좀 신중하게 풀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오답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